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63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블랙독입니다. 블랙독은 작가가 레비 핀볼트입니다. 핀폴드는 제2의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이분은 이제 저희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 게 앞에 전주에 했던 장고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블랙독 두 가지입니다. 근데 블랙독은 케이트 그린어웨이 수상작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작품이죠. 이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이고요. 두려움의 크기에 따라 상대가 인식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지각대장 존에서 보면 지각대장 존에서 주인공이 자연에 있다가 교실로 가죠.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거짓말 했다고 길길이 뛰시는데요. 그때 파도를 만나서 늦었어요 했던 것이 책 표지에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그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교사의 그 크기가 크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상대를 어떻게 인식했냐고요. 아주 두렵게, 그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상대를 크게 그려서 작가가 그 주인공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비 핀폴드는 제2의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불려집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레비 핀볼트는 북 트러스트 유아 도서상, 다음 최고의 떠오르는 사파가 부문수상, 북 트러스트 최고의 신인 사파가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품은 장고와 블랙독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요. 어느 날 검은 개 한 마리가 호프 아저씨네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호프 아저씨는 검은 개를 보고 호랑이만 하다고 하고, 아주머니는 코끼리만 하다고 하고, 에들라인은 티라노사우루스만 하다고 하고, 모리스는 빅 제피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막내 꼬맹이가 가족들을 보더니 어떻게 하였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두려움은 무서워, 무서워 여기에서 끝났나요? 아니면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였나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앞표지에 보시면 이게 집이 하나 있고 이게 호프 아저씨네 집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붕이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구나. 눈이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실려 내려가라고 이렇게 지붕을 뾰족하게 만드는구나.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숲속에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아이가 블랙독을 이겨낸 그 꼬마구나. 그 다음에 블랙독이란 말이 있고, 여기 아래에 보니까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림자처럼 아주 큰 발자국이 있어요. 이게 또렷하진 않지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발자국이, 꼬마보다는 훨씬 크죠. 이런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블랙독일까요? 블랙독이 발자국이 이만하다면 얼마나 클까요?
뒤펴집니다. 어느 날 검은 개 한 마리가 호프 아저씨네 가족을 찾아왔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커다란 검은 개가 집 앞에 나타나자 가족들은 무서워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막내 꼬맹이는 씩씩하게 말합니다.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 꼬맹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꼬맹이가 하나도 무섭지 않나 봐요. 꼬맹이가 제일 용감해요, 지금. 자, 여기가 면지인데요. 면지가 이렇게 2장입니다. 여기에 숲속 자리가 있고, 이게 뭔가 꼭꼭꼭꼭 찍혀 있죠. 이게 블랙독의 발자국인가 봐요. 그 다음 판권 페이지와 소표지가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헌사가 되어 있어요. 나의 가족과 세상의 보통 가족들에게 이렇게 헌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독 보니까 여기는 아까 표지에서처럼 큰 발자국이 아니라 여기 면지에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어진 발자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2, 3페이지입니다. 어느 날 검은 개 한 마리가 호프 아저씨네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개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호프 아저씨였어요. 세상에! 호프 아저씨가 토스트 접시를 쨍그랑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호랑이만한 검둥개가 나타났습니다. 경찰관은 껄껄 웃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좋지요? 하고 호프 아저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꼼짝 말고 집안에 계십시오. 경찰은 이렇게 말하고 달칵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와. 뒤이어 호프 아주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호프 아주머니는 찻잔을 툭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당장 큰 소리로 호프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집 앞에 코끼리만한 검둥개가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있어. 어쩌면 좋아요? 어서 불을 다 꺼요. 녀석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게. 자, 그래서 엄마의 장면입니다. 엄마가 굉장히 날씬한데요. 밖을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요, 이렇게 다음으로 에들라인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중에 제일 큰 마지인가 봐요. 깍! 에들라인이 치솔을 탁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에들라인은 당장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 앞에 티라노사우루스만한 검둥개가 있는 거 아세요? 엄마 아빠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알다마다. 어쩌면 좋죠? 빨리 커튼을 닫아. 녀석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자, 이렇게 막 서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이어 모리스가 일어났습니다. 으악! 모리스가 곰인형을 툭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모리스는 당장 큰 소리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 앞에 빅 제피만한 검둥개가 있는 거 아세요? 에들라인이 물었습니다. 빅 제피가 뭔데? 모리스가 대꾸했습니다. 그건 몰라도 돼. 어쩌면 좋죠? 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불 밑에 숨어! 호프 아저씨네 가족들이 꼬맹이라고 부르는 막내가 무언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 이불 뒤집어 쓰고 뭐해? 가족들이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검둥개가 볼까봐 숨어있는 거야. 에이 겁쟁이들. 꼬맹이는 다짜고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나가면 안 돼!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녀석이 널 잡아먹을 거야. 네 머리를 우적우적 깨물어 먹을 거야. 네 뼈를 아작아작 씹어먹을 거야. 하지만 꼬맹이는 어느새 나가고 없었습니다. 네, 다음 장면이 여기입니다. 문 밖에서는 검둥개가 꼬맹이를 향해 고개를 내밀며 훅훅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와, 너 덩치가 진짜 크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덩치야? 검둥개는 킁킁
꼬맹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나를 잡아먹으려면 먼저 나부터 잡아야 할걸. 그 말과 함께 꼬맹이는 가지를 낮게 들여온 나무 밑으로 총총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꼬맹이는 노래를 하나 지어냈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따라오고 싶으면 덩치를 줄여라. 검둥개는 꼬맹이를 따라갔습니다. 꼬맹이는 꽁꽁한 연못을 향해 쌩하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다리 밑을 지나 얼음 위를 내달리며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리는 뚱뚱한데 얼음은 얇지. 살을 빼지 않으면 퐁당 빠지지. 검둥개는 계속해서 꼬맹이를 따라갔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꼬맹이는 종점거리며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주르륵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더니 뺑뺑이를 빙 돌아 달려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배는 똥똥해. 내 배는 날씬해. 똥배만 없으면 쑥 통갈 텐데. 검둥개는 여전히 꼬맹이를 따라갔습니다.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꼬맹이는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자, 꼬맹이가 여기도 가는 모습이 보이죠. 나를 따라서 우리 집에 들어가면 다들 왜 꼭꼭 숨어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꼬맹이는 고양이 문을 통과해 따뜻한 집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꼬맹이는 몸집이 정말 작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검둥개도 그랬답니다. 자, 고양이 문, 개가 드나드는 이 문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티라노사우루스만 한 게 아닌데요. 코끼리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집 안에 들어온 꼬맹이는 빨래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검둥개가 낑낑거리며 뒤따라 들어오자마자 잡았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바구니를 후다닥 뒤집어 씌웠습니다. 바로 그때 호프 아저씨네 나머지 가족들이 잡동사니 방어벽 뒤에서 하나 둘씩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우적우적 씹어 먹히지 않았네 하고 호프 아주머니가 외쳤습니다. 아작아작 깨물어 먹히지도 않았네 하고 호프 아저씨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았네 하고 모리스가 외쳤습니다. 모리스는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거든요. 검둥개는? 하고 에들라인이 물었습니다. 꼬맹이는 말없이 바구니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호프 아저씨네 가족은 덜덜덜 떨 만큼 검둥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무시무시하지도 않다는 걸 알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사납네 하고 호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들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어. 꼬맹이만도 못하다니. 다들 입을 꾹 다물고 꼬맹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호프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정말 용기 있는 아이야. 저렇게 덩치 큰 무시무시한 녀석과 당당히 마주하다니.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대꾸하며 꼬맹이는 난로가로 갔습니다. 그 뒤를 검둥개가 졸래졸래 따라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글은 없고요. 글로 이제 그림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네, 여기 꼬맹이와 검둥개는 사이좋게 잘 지냈답니다 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입니다. 호프 아저씨네 꼬맹이와 검둥개 이야기를 재밌게 읽어보았나요? 블랙독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꼬맹이는 말합니다.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무시무시해 보였던 검둥개와 당당히 마주한 용기 있는 꼬맹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용기를 갖고 씩씩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해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